바람이 스치는 동해바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은 마치 하얀 종이처럼 고요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파도는 쉼없이 달려와 부딪히고 다시 사라졌다가 또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글을 쓰고 지우는 사람의 손길처럼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리듬이었습니다. 그런 동해바다의 한가운데 12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평범한 이웃 같고 지나가면 쉽게 잊혀질 것 같은 얼굴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하나의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 나도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이들은 모두 50대가 넘은 시니어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자식만 키우며 자신을 뒤로 밀었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글쓰기라는 꿈을 접은 채 살아왔습니다. 또 누군가는 글쓰기를 두려워하며 나는 이제 늦었어라고 말하며 스스로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해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햇빛이 모래 위에 내려앉고 바람은 속삭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글바람 글쓰기 캠프였습니다. 이틀 밤 3일 낮 동안 이들은 함께 밥을 먹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며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특별했습니다. 세계 명작 동화 엄지공주와 미운 오리 새끼.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의 방법도 독특했습니다. 동화를 단순히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하되 영어 어순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창의력과 기억법을 결합한 내비게이션 글쓰기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고 묵혀둔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해변에서 바라본 노을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뜨끈한 해신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국물은 진했고 그 맛은 깊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 꿀맛이네. 한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어 불판 위에 삼겹살이 올려졌습니다. 칙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늘 책을 쓰고 싶었어. 하지만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야 이렇게 앉아보네. 문어죽과 짜장면이 이어서 식탁을 채웠습니다. 푸짐한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오랫동안 묵혀온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책을 펼쳐놓고 삐뚤빼뚤하지만 진심 어린 글자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 늘 뒤처지고 늘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내 날개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는 걸.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지공주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 꿈이 내 안에서 커지고 있다. 서툴고 미숙했지만 그 글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바람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우산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의 비. 하지만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래사장을 함께 걸으며 그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다. 우린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젖은 공책 위에도 글씨는 계속 적혔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구겨졌지만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고 엄지공주는 바로 우리의 꿈이었다. 이렇게 동해의 바닷바람 속에서 시작된 글쓰기 캠프는 그저 글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쓰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다시 꺼내는 용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파도와 글씨 사이에서 둘째 날 아침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습니다. 검푸른 파도는 백사장 위로 몰려들며 잔뜩 화가 난 듯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폭우와 파도는 오히려 참가자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런 날도 글을 써야지. 인생도 비 오는 날이 많으니까. 한 참가자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천막 안에 모여 앉아 연필을 꾹꾹 눌러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빗방울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서로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어우러져 캠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명작 동화와 마주한 순간, 이번 캠프의 가장 특별한 순간은 세계 명작 동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지공주와 미운 오리 새끼. 어린 시절 단순히 읽고 지나갔던 동화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하며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지공주 같았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늘 세상에 휩쓸리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엄지공주는 작지만 누구보다도 용감했더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늘 뒤처지는 느낌. 하지만 사실은 나도 언젠간 알 수 있는 백조였던 거야.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을 동화 속에 투영했고, 동화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글쓰기, 그 서툰 아름다움. 노트북으로 어설프게 창의적으로 써내려가는 동화. 어떤 이는 맞춤법이 틀렸고, 어떤 이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늘 살림만 하며 살았어. 오늘 처음으로 내 인생을 글로 써보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싶네. 또 다른 참가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글은 어렵지만 적다 보니 내 안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글쓰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이었고 인생을 정리하는 도구였습니다. 함께 나눈 음식과 추억. 점심시간이 되면 참가자들은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해신탕의 깊은 국물, 문어죽의 담백한 맛, 짜장면의 친숙한 향기.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문어죽 한 번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이제야 이렇게 먹으니 참 행복하네. 이야기와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글쓰기 캠프지만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법이구나. 폭우 속의 다짐. 둘째 날 저녁, 폭우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천막 밖으로는 바람이 거칠게 몰아쳤고 바닷물은 마치 분노한 듯 파도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에는 오히려 고요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종이를 펼쳐놓고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다. 내 글이 서툴러도 괜찮다. 오늘 나는 작가다. 그들의 글은 번개처럼 강렬했고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폭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련이었고 이제는 글로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낭독의 시간. 캠프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서로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어떤 글은 너무 솔직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아내 잔소리 때문에 도망가듯 캠프에 왔는데 글쓰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어떤 글은 너무 깊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누군가 울어주었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작가야. 서툴고 어설픈 글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진실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학이었습니다. 떠나는 길 위에서 캠프가 끝나던 날 동해바다 위에는 맑은 햇살이 다시 비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지만 이제는 어제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도 글을 쓸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의 얼굴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이는 늦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참가자들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초보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글로 다시 써내려가는 진짜 작가들이었습니다. 낭독회가 시작되다. 마지막 날 아침, 동해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이틀 동안 쏟아지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하늘은 파란빛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바다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백사장 한가운데 작은 원형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차례대로 자신이 쓴 글을 꺼내 들었습니다. 낭독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 첫 번째로 일어선 이는 늘 조용히 메모만 하던 참가자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공책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글을 쓰러 오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 글이 너무 서툴러서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신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미운 오리 새끼였다.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했고 뒤처지는 게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다. 내 날개는 이미 자라 있었고 이제 나는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림을 멈추고 끝날 즈음에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지공주의 고백. 두 번째 참가자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글을 펼쳤습니다. 나는 엄지공주였다. 작고 보잘것없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세상은 나를 작다고 무시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꿈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깨달았다. 엄지공주는 작지만 누구보다도 용감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나이가 많아도 글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말끝마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가자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폭우를 넘어선 고백. 세 번째 참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폭우 속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글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도 늘 비 오는 날 같았구나. 힘들고 지치고 늘 축축하게 젖어 있던 날들. 하지만 그 빗속에서 나는 글을 적었습니다. 글은 나를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비 오는 날이 있었기에
그 말은 곧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비추다. 낭독회가 이어질수록 참가자들의 글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선 살아보지 못했다. 나는 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울고 있는 걸 보니 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알겠다. 그들의 글은 화려한 수사도 멋진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삶이 있었고 삶은 곧 문학이었습니다. 진짜 작가가 된 순간 낭독회의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말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늘 뒤에서 묵묵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오늘 비로소 내 이름으로 글을 읽습니다. 내가 쓴 글은 서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글은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나는 오늘 작가가 되었습니다. 순간 바닷바람이 불며 그의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바다가 그의 선언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보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글로 다시 쓰는 진짜 작가들이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의 향연. 낭독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터지고 웃음 사이사이에 다시 눈물이 번졌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느꼈어. 나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 서로의 이야기는 곧 서로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2박 3일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낭독회는 단순한 캠프의 마지막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새롭게 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글은 서툴렀지만 그 서툼이 오히려 진짜였고 그 진짜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늦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글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삶을 치유하는 힘이다. 캠프의 마지막 아침. 마지막 날 아침, 동해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했습니다. 밤새 폭우가 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투명하게 빛나는 하늘과 그 하늘을 비추는 은빛 바다였습니다. 12명의 초보 작가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며 아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마치 한 달을 산 것 같아.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의 절반을 다시 살아낸 것 같아. 글이 남긴 선물. 이 캠프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한 글쓰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서툰 문장들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자 눈물과 웃음으로 빚어진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다. 글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히 꺼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은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글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주는 새로운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눈 음식처럼 캠프 동안 나눴던 음식들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해신탕의 뜨끈한 국물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주었고 삼겹살의 지글지글 익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문어죽의 담백함과 짜장면의 친숙한 맛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음식처럼 글도 그러했습니다. 각자의 입맛과 기억이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진심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폭우를 지나고
캠프 둘째 날의 폭우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를 맞으며 글을 썼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추억일 거야. 한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적어 내려간 글. 젖은 종이 위에서 잉크가 번져나가던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파도가 모든 걸 삼킬 듯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힘은 충분하다는 것을. 새로운 이름 작가. 마지막으로 서로의 글을 낭독하며 그들은 더 이상 초보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이름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작가입니다. 그 선언은 단지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의 마음속 외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서툴고 누군가는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디어 자신을 작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그 이름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 참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구나. 우리는 늦은 게 아니었어.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맞는 시간인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60대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글이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늦음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한 힘이라는 것을. 바다가 남긴 약속. 캠프가 끝났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또다시 달려와 부딪히고 다시 사라졌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와라. 너희의 글을 나는 또 들어주겠다. 그 바다의 약속은 12명의 작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짧은 2박 3일. 그러나 그 시간은 12명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날개를 발견한 백조들이었고 작고 보잘것없는 엄지공주였지만 이제는 세상에 당당히 서는 용감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글은 단순히 문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쓰는 일이다. 여러분, 동해바다에서의 2박 3일 12명의 초보 작가들이 함께한 글쓰기 캠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고 글을 쓰던 용기, 서툴지만 진심으로 적어 내려간 문장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나도 작가다라고 스스로를 불러준 순간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지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자 글쓰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꿈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 속 주인공들처럼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며 숨겨둔 꿈이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꿈을 꺼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파도 소리처럼 꿈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꽃다방 채널은 이처럼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감동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소박한 글 속에서도,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글쓰기를 꿈꾸는 분 혹은 작은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바다처럼 그분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파도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줄을 쓰는 용기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